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기초 빠르게 끝내기 16번째 영상이고요.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래서 계약법에서 해제와 해지,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의 개념을 정리할 거거든요. 물론 기초로서도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부분을 보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 미리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본서 강의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도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해제입니다. 해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여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효한 계약의 효과를 소급해서 소멸시킨다,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해제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정리할 것은 뭐냐 하면 취소의 차이점이죠. 다시 말하면 취소도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취소와 해제가 같은 거예요. 뭐가 다르냐? 취소는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계약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또 사유가 다릅니다. 취소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는 취소할 수 없어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 4가지 사유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해제는 일단 그 대상이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말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 물론 존재하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가 있고요. 해제 계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 취소 사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가지 사유에는 다른 사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니까요. 또 취소 계약, 합의 취소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좀 개념적으로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법정 해제 사유입니다.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는 언제 하느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하게 된다. 꼭 같이 가져야 되고요. 채무불이행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2가지입니다. 이행지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행불능이라고 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여기서 이행불능은 뭘 말하냐? 내용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사행 과실책임 문제될 수 있고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위험 부담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이 되고요. 내용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당사자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겠죠. 물론 계약을 해제한 이유는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한 거잖아요. 따라서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해제에 대한 내용인 거죠. 자, 해지입니다. 자,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미래 향하여 실효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죠. 해지는 장래 향하여, 미래 향하여 그 효과를 없애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하는데, 해지는 언제 하느냐?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
해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내용은 소급표가 없으니까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다만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청산해야 될 청산해줄 의무는 있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해지가 뭐라고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미래 향하여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자, 매매입니다. 개념만 볼 겁니다. 자, 매매는 뭐냐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대금, 금전을 받기로 약정하는 걸 우리가 매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거래하는 거 물론 매매지만 채권을 거래하는 것도 재산권이니까 매매고요. 전세권, 용유물권을 거래하는 것도 재산권이니까 매매죠. 그 다음에 낙선계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고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죠. 또나 조심할 것은 그 재산권의 대가가 반드시 대금, 금전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환이죠. 자, 교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또 다른 재산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교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넘겨받기로 했다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임대차입니다. 자, 임대차는 뭐냐? 물건을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그 빌린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데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뭐죠? 임대차인 거죠. 따라서 대가를 주고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 임대차인 거예요. 자, 그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임대차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이라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건물이라면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 주택일 수도 있고요. 업무용 건물, 상가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임대차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이라면 그때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제외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기타 건물이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임대차의 목적 물건이 주거용 건물이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겠죠. 만약에 업무용 건물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건, 동산, 토지, 또 기타 건물은 뭐가 적용됩니까?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임대차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원칙인 것처럼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출제자가 문제를 내면 그냥 틀려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겁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이다,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민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의 원칙은 뭐죠? 민법입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이다, 업무용 건물이다, 상가다 이런 말이 없다면 절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생각하지도 마시고 민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기초 빠르게 끝내기 영상은 다 끝나게 됐고요. 이 정도가 우리가 민법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거든요. 16개 영상이고 각 영상이 한 대충 한 10분 정도 되니까 160분이죠. 그러면은 2시간 좀 넘는 거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로서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좀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을 뭐 하게 된 거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작이 반입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공부하셔서 올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